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새벽 5시 5분입니다. 환율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환율은 1373원으로 굉장히 높은 환율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트 재무장관의 언급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제 환율이 이제 과거 우리 언제죠? 관세 협상이었었죠. 관세 협상에 대한 미국에 대한 투자 부분, 이 부분이었었잖아요. 요때 이후로 이제 미국에 이제 약속된 이런 투자량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뒤에 이제는 뭐 양적 완화 정책과 뭐 개인 투자자들의 뭐 달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정리되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단 관세 협상적인 부분이 가장 이제 크게 변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뭐 달러가 강세다 이런 말이 있던데, 달러가 강세는 아니에요. 지금 달러 인덱스는 상당히 어느 정도 오히려 좀 약세 쪽에 더 가까운 부분이고, 이제 위안화가 엄청난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너무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 이제 수입 물가들이 조금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한국의 금리를 또 낮추지 못하는,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오히려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워낙 또 대출을 많이 받고 집을 사신 분들이 많다 보니 또 금리 인상도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많은 지나친 대출 받지 마시고, 그죠? 잘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엔화는 이제 한화 지금 또 올려서 지금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 이제 관세를 투자를 많이 했던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가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렴할 때 많이 사두면 좋다는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관세가 이 정도로 영향을 크게 미칠지는 저도 미처 판단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뭐 일본 환율 같은 경우는 아직 9점대니까, 그죠? 8점대에서는 강력한 매수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 우리 여기서는 좀 정리하자는 말씀 드렸으니,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좀 달려 있겠죠. 음, 자, S&P입니다. S&P도 약간의 조정세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작은 추세가 하나 깨졌네요. 그죠? 작은 추세가 하나 깨졌으면, 요 추세가 깨졌으면, 요 상승에 대한 되돌림 정도. 그래서, 6,700 포인트 정도까지는 이제 단기적으로 오픈을 좀 해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 USD는 그렇고, 요거는 좀 높죠. 그죠? 요거는 이제 6,800 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여기 차이가 좀 있죠. 6,940, 6,887 정도 했는데, 6,000 요거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는 이제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여요. 6,700대 초반, 초중반. 음, 그래서 어쨌든 뭐 볼린저 밴드 하단이다 보니 바로 빠지기보다는 또 꼴렁꼴렁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고, 날봉상 이제 일목균형표를 만약 하방 이탈하게 되면 당분간은 이제 여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올 1월이 지나고 나서 2월부터는 약간에 대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맥을 함께 메인을 잡아두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은 역시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은 뭐 지금 사도 됩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지금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오늘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셔도 된다, 이거는 많이 사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던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뭐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네요. 그죠? 자, 뭐 축하드립니다. 그죠? 뭐 이 정도 하고, 코스피도 4,90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물론 뭐 고평가 되었다라고 봅니다만, 여기서 이제 곧버스죠. 곧버스를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곧버스 이럴 때 사는 거 아니에요. 곧버스는 절대로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 요런 구간에서 이렇게 좀 꺾이고 꺾이다가 탁 떨어질 때 사는 거야. 그래서 빨리 먹고 빠져야 되거든요. 곧버스는 좀 마시면 죽습니다. 적어도 저희 구독자님들, 뭐 지금은 조회수가 100회, 200회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그 중에서 뭐 한 100분 정도 되는 이런 구독자님들께서는 곧버스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죠? 인버스는 모르겠습니다. 인버스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여기 지수들에 대해서 좀 진정이 될 때 아마 또 이런 지수에 몰렸던 돈들이 다시금 재봉매되면서 또 안 갔던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쿠팡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밑으로 떨어지면 사셔도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21m로는 편하게 한번 모아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가 기회지 뭐. 그죠?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원화로 사기에는 오히려 달러 환율이 너무 강해졌다 보니까 그죠? 조금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아울러 우리 과거에 이제 그 미국 장기채들은 지금쯤은 좀 파셔도 괜찮을 거예요. 네, 장기채는 지금 환율도 많이 올랐고 가격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파셔도 괜찮고 아니면 뭐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가장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다. 뭐 그런 말씀도 지속적으로 들어왔었죠. 그죠? 누군가는 그랬어요. 뭐 어떤 코인을 언급을 해서 뭐 너를 믿고 샀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들, 채권, 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그죠? 코인에서는 그나마 뭐 로또보다는 확률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승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중간에 제가 로스컷 정리하자라는 말씀도 사실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열심히 하다 보니 하겠지만 좀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틀렸을 때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셔야 돼요. 음, 뭐 혹자들은 그러겠죠. 뻔뻔하다라고. 하지만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뭐 100이면 100 다 맞춰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 그죠? 그리고 맞춘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인입니다. 코인. 뭐, 코인, 이번에도 96,600불, 그죠? 96,000불 정도에서는 보다 갈 것이다가 중요한 게, 이제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93,000, 92,000불 정도에서는 또 타점이 하나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약간에 대한 약간 반등세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어떻게 주목해야 된다 그랬죠? 이 추세가 이탈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먼저 보셔야 된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갔다가 만약 하방을 이탈이 되게 되면 한 번을 더 만들어 줄 것인가, 한 번 더 만들어 줄 것인가라는 부분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이 가능성보다는 저는 안타깝게도 여기서 한 번 좀 밑으로 좀 빼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예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짓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94,000불, 그리고 96,000불 확인을 다 받았으니까, 어쨌든 뭐, 다음 턴이 10만 불인데, 10만 불을 9만 불에서 9만 불 짝로까지는 괜찮아요. 여기를 지지를 받으면서 돌파를 다시 해줄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턴에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일단 3파가 완성이 됐고, 그리고 요 구간에 대한 물량에 대한 매수가, 요 구간에 대한 물량의 매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한 번 더 갈지 안 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은 일단은 좀 재미없는 시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고요. 아직 보조지표 상에서도 아직 폭락에 대한 부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지금 날봉인데,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여기서 많이 빠지게 76,000불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 4, 5월 정도가 해서 이런 식으로 다져서 수를 만들어 준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상승할 수 있는 바닥권에서의 또 매수를 또 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거니까, 일단은 뭐 빠질 것이다 라는 관점보다는 일단 이제 이쪽 부분을 메인으로 삼고 있고, 중간에 또 변화가 생기면 짧은 타점을 잡고 액션을 취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트코인도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오늘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몇몇 종목들이 좀 힘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세로 들어갔고, 뭐 저희 공부방 멤버분들께서도 제가 마지막에 한번 시향을 드렸던 종목이 또 안타깝게도 손절매로 끝이 났어요. 그죠? 손절매로 끝이 났고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끝이 나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제가 또 나중에 또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또 좀 한동안은 또 코인 시장은 좀 조금은 또 조심스럽게 바라보시다가 정시 쪽도 때가 오면, 지금은 이제 쉽게 들어가기 좀 그래요. 그죠? 정시 쪽도 괜찮은 애들 있으면
그중에 또 찾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포스코퓨챔 괜찮네요. 그죠? 배터리 조도 뭐 나중에 시간 지나면 괜찮을 거다라고 봤을 때도 같고, 그죠? 삼성전자 날라가 버렸고, 현대차는 뭐, 그죠? 현대차는 하늘로 가버렸네? 현대차. 그쵸. 현대차 참 옛날에 참 제가 참 추천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이때 제가 욕 참 많이 먹었거든요. 그쵸. 어쩌면 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를 그 시총 규모를 넘어설 수도 있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아마 로봇에 관련된 게 나온다면, 그죠? 네, 뭐 좋아요. 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